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너. 그것이 네 삶을 망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결국 자신의 삶은 남의 것이 된다.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은 결코 온전한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저 평가만 할 뿐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때로는 인생이 뒤흔들린다. 승진에서 누락된 이유를 설명하는 상사의 말, 연인의 차가운 한마디, 친구의 무심한 농담. 이런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우리 마음에 꽂히고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밤을 지새운다. 물 위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 타인의 말은 우리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 하지만 물이 흐르고 나면 그 파문은 사라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면의 물을 깊게 만드는 일이다. 깊은 물은 쉽게 출렁이지 않는다. 네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닌 네 내면의 소리여야 한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선 먼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순간 너 자신을 잃는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순간 진정한 자아는 점점 희미해진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굽히고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진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듯 우리는 타인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꾸미고 변형시킨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한다. 웃음소리를 조절하고 의견을 숨기고 취향을 바꾼다. 그러다 결국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숲속의 나무가 자신의 그림자를 신경 쓰지 않고 자라듯 인간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 자신의 본질에 충실할 때 비로소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진정한 매력은 타인의 기대에 맞춘 가면이 아닌 솔직한 자신의 모습에서 나온다. 네가 너 자신일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헛된 시도일 뿐이다. 한 사람이 웃을 때 다른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이 찬성할 때 다른 사람은 반대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모든 이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듯 모든 이의 마음에 드는 행동과 말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어느 현명한 농부는 밭을 갈 때 직선으로만 나아갔다. 저울을 살피며 밭을 갈면 결국 구불구불한 일항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면 결국 구불구불한 길을 걷게 된다. 네 행동의 나침반은 대중의 의견이 아닌 내면의 가치여야 한다.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일관된 삶을 살 수 있다. 비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 비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그림자를 쫓는 사람과 같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비난받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고 행동을 제한하고 꿈을 포기한다. 그러나 비난은 햇빛처럼 어디에나 존재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비난은 따라온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산 정상에 오른 나무는 가장 강한 바람을 맞이하지만 또한 가장 먼저 햇빛을 받는다. 비난의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그것은 네가 주목할 만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비난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정당한 비판은 반성의 계기가 되고 부당한 비난은 네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어느 쪽이든 너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남의 평가에 목숨 거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 남의 평가에 목숨 거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타인의 인정이 사라질 때, 또 한 번은 실제로 생을 마감할 때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은 모래성과 같다. 처음에는 웅장해 보일지 모르나 작은 파도 하나에도 무너져 내린다. 칭찬의 파도가 밀려오면 기뻐하고 비판의 파도가 밀려오면 절망한다. 이런 삶의 안정이란 없다. 바다 위의 배는 파도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그 밑에 닫힌 움직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타인의 평가에 반응할 수 있으나 내면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이 된다. 내 가치는 타인의 말이 아닌 네 행동으로 증명된다. 네 가치는 타인의 말이 아닌 네 행동으로 증명된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쉽게 사라지지만 행동은 바위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말에서 찾으려 한다. 상사의 칭찬, 연인의 사랑 고백, 친구의 인정,
이런 말들은 달콤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 농부는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묵묵히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가꾼다. 풍성한 수확이 그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처럼 진정한 가치는 말이 아닌 결과물로 드러난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라. 시간이 지나면 그 행동의 결실이 내 진정한 가치를 말해줄 것이다. 대중의 인기는 바람처럼 변하지만 자기 신념은 산처럼 굳건하다. 대중의 인기는 바람처럼 변덕스럽다. 오늘의 영웅이 내일의 악당이 되기도 한다. 반면 자기 신념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역사는 한때 찬사를 받다가 추락한 인물들로 가득하다. 그들 대부분은 대중의 인기에 기대어 살았고 그 인기가 사라지자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했다. 반면 자신의 신념을 지킨 이들은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결국 시간의 시험을 통과했다. 바다의 등대는 파도가 잔잔할 때보다 거칠 때 더 빛난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신념은 역경 속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대중의 지지가 사라진 순간에도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유행을 따르는 것은 쉽지만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결국 역사는 유행을 따른 자들이 아닌 유행을 만든 자들을 기억한다. 타인의 시선을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타인의 시선을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 그것은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나 처음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은 해방감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새 옷을 고를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 웃음소리를 낼 때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이런 의식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우리를 묶는다. 새가 하늘을 날 때 자신의 날개짓이 아름다운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본능에 따라 날 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으로 살 때 가장 자유롭고 아름답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완전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 시선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네 행동의 이유가 타인의 인정이 아닌 네 내면의 목소리에서 비롯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남의 평가에 의존한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남의 평가에 의존한다. 그들은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주변의 파도와 바람에 따라 방향이 바뀐다. 자신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매 순간 타인의 의견을 구한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영화를 볼지, 심지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까지 남에게 묻는다. 이들은 결코 자신만의 취향과 생각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어린 나무는 지지대 없이는 서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설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처음에는 타인의 의견에 의존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다. 남의 말에 상처받는 것은 네 마음의 문제다. 남의 말에 상처받는 것은 결국 네 마음의 문제다. 같은 말도 어떤 이에게는 가벼운 농담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깊은 상처가 된다. 그 차이는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누군가의 말이 화살처럼 느껴질 때 그 말의 힘은 사실 네가 부여한 것이다. 네가 그 말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할 때 비로소 상처가 된다. 단단한 바위는 물방울에 파이지 않지만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두드리면 결국 자국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같은 상처를 계속해서 곱씹을 때 깊은 흔적이 남는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그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인지, 그 사람의 일시적인 감정인지, 혹은 네 약점을 건드린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라. 그러면 많은 말들이 화살이 아닌 바람결로 느껴질 것이다. 착한 사람이 결국 다 망한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굴러간다. 착한 사람이 결국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피상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길게 보면 선함은 단단한 뿌리처럼 깊은 곳에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손해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양보하는 사람이 밀리고 정직한 사람이 속고 배려하는 사람이 소외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모습을 보며 착하면 손해본다는 교훈을 얻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나무는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한 행동의 결실은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신뢰, 인연, 내면의 평화라는 형태로 돌아온다. 선함이 약함으로 비춰지는 세상에서는 강인한 선함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닌 원칙 있는 선함, 이용당하는 친절이 아닌 현명한 배려.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견디는 방법이다. 선함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다. 선함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무한정 베풀고 참고 양보하는 것은 선함이 아닌 자기 학대에 가깝다. 진정한 선함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균형에서 나온다. 많은 이들이 선함과 우유부단함을 혼동한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다. 대나무는 바람에 쉽게 휘어지지만 부러지지는 않는다.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함도 이와 같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자신의 원칙과 가치는 굳건히 지켜야 한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강인한 선함의 시작이다. 세상은 네 선함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세상은 네 선함을 당연하게 여긴다. 한 번의 친절은 기억되지만 반복된 친절은 의무가 된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베푸는 너의 모습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 직장에서 항상 남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된다. 늘 양보하는 친구는 점점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는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이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다. 오직 부족할 때만 그 가치를 깨닫는다. 선함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식한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선함에 적절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모든 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다. 친절을 베풀되 바보가 되지는 마라. 친절을 베풀되 바보가 되지는 마라. 이타적인 행동이 자기 학대로 변질되는 순간을 경계해야 한다. 도움을 주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 누군가 한 번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다. 두 번째 요청에도 여전히 친절을 베풀 수 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같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미 그것은 도움이 아닌 의존이 되어버린다. 어부가 굶주린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격언처럼 진정한 친절은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보다 자립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하는 것이다. 친절함과 현명함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모든 관계에는 등가교환의 원칙이 숨어 있다. 모든 관계에는 등가교환의 원칙이 숨어 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 서 있다. 이 균형이 깨질 때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종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무조건적인 우정을 이상화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완전히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쪽은 계속 받는 관계는 결국 소진과 원망을 낳는다. 자연 속 생태계도 주고받음의 원리로 유지된다. 벌은 꽃에서 꿀을 얻고 꽃은 벌을 통해 수분을 한다. 이처럼 서로에게 가치를 주고받을 때 관계는 지속 가능해진다. 등가 교환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시간, 관심, 지지, 이해, 성장의 기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치가 오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 관계에서 충분한 가치를 얻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베풀되 자신을 잃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이타주의다. 베풀되 자신을 잃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이타주의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베푸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고귀해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어린아이보다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라. 자신이 숨을 쉴 수 없다면 타인을 도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원칙은 유효하다. 빈 항아리로는 물을 퍼줄 수 없다. 자신의 항아리가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 물을 나눌 수 있다. 자기 관리와 자기 충전은 이기심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이타주의의 토대다.
진정으로 타인을 돕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단단해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때 더 많은 이들에게 더 오랫동안 도움을 줄 수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함정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함정이다. 처음에는 감사히 받던 친절도 반복되면 당연시되고 마침내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진다. 친구가 커피를 한 번 사주면 고맙다고 한다. 두 번, 세 번 사주면 여전히 감사함을 표현한다. 하지만 매번 사주게 되면 어느새 그것은 암묵적인 규칙이 되고 한 번 사주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 익숙함은 경이로움의 적이다. 해가 매일 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관에 무감각해진다. 마찬가지로 반복된 호의는 그 가치가 희석되어 당연한 일상으로 전락한다. 베푸는 이는 매번 의식적인 선택을 하지만 받는 이는 그것을 습관으로 받아들인다. 이 불균형을 인식하고 자신의 호의가 권리로 변질되는 순간을 경계해야 한다. 때로는 주던 것을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 남을 도울 때는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남을 도울 때는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과도한 도움은 때로 독립성을 해치고 의존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진정한 도움은 자립을 돕는 것이다. 아이에게 항상 신발을 신겨주는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신발 신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는다. 마찬가지로 동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은 그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는다. 나비는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날개에 필요한 힘을 기른다. 누군가 선의로 고치를 열어준다면 그 나비는 결코 날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도전과 어려움을 통해 성장한다. 도움을 줄 때는 내가 이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진정 도움이 되는가? 라고 자문해보라. 당장은 불편해 보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남의 일에 너무 관여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남의 일에 너무 관여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자신의 삶을 놓치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공 자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한다. 자신의 공허함을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채우려 한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도피일 뿐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정원사가 남의 정원만 돌보느라 자신의 정원을 방치한다면 그의 꽃들은 시들어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삶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성장과 행복은 뒤로 미뤄진다. 남을 돕는 것과 자신을 잇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타인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되 자신의 삶이라는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진정한 가치가 있는 관계에 집중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진정한 가치가 있는 관계에 집중하라.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모든 관계에 동일한 열정과 노력을 쏟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곳에 얇게 퍼진 관심보다 몇몇 중요한 관계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든다. 농부가 넓은 땅에 씨앗을 흩뿌리는 것보다 좋은 땅에 집중해서 농사 짓는 것이 더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듯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가치 있는 관계를 깊게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관계란 상호 성장을 돕고 서로의 본질을 존중하며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관계다. 이런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선함은 약함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선함은 약함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분노하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기적일 수 있음에도 배려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함을 나약함의 표현으로 오해한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유약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진정한 선함은 상황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제력에서 나온다.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참나무는 그 강인함으로 수백 년을 산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내면의 강인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선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쉬운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비로소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난다.